1953년 전쟁이 막 멎던 해, 한 외국 특파원이 서울 거리를 걷고 이렇게 썼습니다. 저 나라는 100년이 지나도 다시 일어서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 한 줄을 오래전 신문에서 처음 봤을 때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런데 달력을 훌쩍 넘겨 70년 뒤, 우리는 어느새 세계 상위권 경제, 반도체와 배터리를 수출하고 한국어 노래에 지구가 따라 부르는 시대를 살고 있죠. 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운이 좋아서? 기적이라서? 아니면 우리가 놓친 어떤 규칙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은퇴를 앞둔 기자로서 그 의문을 기록으로 확인해 보려 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대한민국 만세라는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옛 기사 묶음부터 국제기구 보고서, 재외 특파원 기록, 그리고 현장 사진과 당시 가계부 같은 생활 흔적까지 가능한 모든 자료를 10년 단위로 꿰어보겠습니다. 흥미로운 건 바깥의 시선이 늘 맞았던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외신들은 한국을 원조 없이는 어렵다라 규정했고 1970년대 들어 수출이 뛰자 예상 밖의 속도라며 어조를 바꿨습니다. IMF 외환 위기 때는 기적의 종말을 말하던 지면이 불과 몇 해 뒤 가장 빠른 회복을 다루었죠. 같은 나라를 두고 평가가 이렇게 뒤집힌 이유, 그 답을 저는 현장에서 찾을 겁니다. 이 영상은 감정만으로 밀어붙이지 않겠습니다. 숫자와 문장, 그리고 손때로 든 도구들이 증언하는 현장의 증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초등교실의 출석도, 공장 라인의 작업일지, 중동공사장의 납기 도장, 반도체 클린룸의 불량률 로그, 올림픽 조직위의 운영 체크리스트, 모두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질 때 기적이라는 단어는 조금씩 자리를 내줄 겁니다. 대신 또렷해지는 단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배우고, 계획하고, 멈추고, 고치고, 다시 해내는 절차의 힘. 물론 순탄하게만 흘러오지는 않았습니다. 오일 쇼크, 금융위기, 구조조정의 칼바람, 3번은 정말 무너질 수 있었던 때였죠. 저는 그 고비마다 무엇이 우리를 붙들었는지, 해외 기사와 국내 기록의 간격이 왜 벌어졌는지, 사람 이름이 붙은 이야기로 확인하려 합니다. 야간 문해반에서 글자를 배운 어머니 세대, 라인을 멈출 권한을 스스로 만들던 현장, 품질 하나로 세계 규격을 뚫던 엔지니어들, 그들의 손이 남긴 메모와 서명, 그걸 오늘 우리가 어떻게 잊고 있는지까지. 자, 이제 출발합니다. 첫 장에서는 전쟁 직후의 서울을 외신의 눈으로 다시 보고 같은 시기 우리 교실과 작업장의 기록을 나란히 놓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아마 저와 같은 결론에 닿을 겁니다. 기적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 이 여정이 마음에 닿는다면 부모님, 자녀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 길은 다음 세대의 사용 설명서가 될 테니까요. 전쟁이 끝나던 해의 서울을 설명하는 문장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수사보다 사진 뒷면의 연필 글씨가 더 정확하다고 믿습니다. 1954년 종로 내거리, 바람 심함, 아이들 맨발. 신문사 기록고에서 꺼낸 흑백 사진 뒤에는 늘 이런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외신들은 절망이라는 굵은 단어를 썼지만 우리 기록은 더 사소한 디테일로 가득했죠. 날씨, 냄새, 신발의 유무, 분필이 닿는 속도. 저는 그 작은 것들 속에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힘을 봅니다. 그날 저는 2장의 지도를 펼쳤습니다. 하나는 외신 특파원이 그렸다는 폐허의 서울 지도, 다른 하나는 구청 창고에서 어렵게 빌린 초등학교 배치도였습니다. 흥미롭게도 폐허 지도의 빈칸으로 남겨진 구역들, 성북, 동대문 바깥, 한강 이남의 허허벌판, 그 자리에 학교 배치도에 빨간 점이 찍혀 있었어요. 교실부터 세웠다는 물리적 증거였죠. 사진과 배치도를 나란히 놓자 머릿속에서 오래된 의문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왜 빵보다 책이 먼저였을까? 그리고 그 결정이 공장과 항만, 나중에 반도체 라인까지 어떻게 이어졌을까? 답은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은퇴한 초등학교 교장을 찾아갔습니다. 허리 굽은 노 교장님은 차를 내오고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야간 문해반 출석부를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떨리는 글씨체로 가로등 수업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밤마다 전기가 약해지던 시절 가로등 밑에서 수업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름 옆엔 출석 대신 엄지손가락 지문이 찍힌 칸이 있었죠. 글자를 모르는 어른들이 읽는 사람이 되어가던 흔적이었습니다. 노 교장님은 출석부를 넘기며 빵도 빵이지만 글자를 알면 살 길이 보였어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귓가에 박혔습니다.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설계도도, 작업표도, 계약서도 우리 손으로 다룰 수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학교에서 공장으로 이어지는 선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취재지는 변두리의 오래된 공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창고로 쓰이는 그곳, 녹슨 출입문을 밀자 기름 냄새가 아직도 남아있더군요. 관리소장은 너무 오래돼서 줄 게 없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한참을 기다리자 철제 서랍장에서 두툼한 노트를 한 권 건네줬습니다. 라인 A 작업일지. 페이지마다 정지 시간과 사유, 재가동 전 확인 체크리스트가 손글씨로 빼곡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밟힌 건 좌측 여백의 문장. 불량 발견 시 작업자 권한으로 즉시 정지. 도장도 결제도 없었습니다. 이름만 책임을 지겠다는 사인의 필압이 남아있었죠. 저는 그 사인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글자를 깨친 손이 기계를 멈출 권한과 책임까지 스스로 받아들인 순간의 흔적이었으니까요. 저는 기록의 흐름이 눈앞에서 맞아떨어지자 누군가는 그 흐름을 끊으려 들었습니다. 구청 보존실에 신청한 문서 열람이 심의 중이라는 이유로 3번째 미뤄진 날, 국장실 문 앞에서 저는 대기표를 3장이나 뽑아야 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벽면 액자 속에 나대근 이름이 보였죠. 지역기록관리협의회 스크랩북의 붉은 도장과 같은 이름. 기록의 열쇠를 준 사람이 기억의 방향을 고르는 자리에도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조각들이 맞춰질수록 그들에게는 불편한 전체 그림이 드러나려 했던 겁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순서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1. 학교, 문해력의 물적 증거. 2. 공장, 멈출 권한의 관행. 3. 바깥, 납기를 지쳐 실내를 얻는 장면. 이 세 축을 하나의 화면에 올리면 기적이라는 말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대신 훈련, 규율, 협동이란 말들이 자연스럽게 문장 속으로 흘러들겠죠. 다음 발걸음은 바다를 향했습니다. 시니어 시청자분들 중엔 이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중동 건설 현장으로 떠난 이웃의 아들, 딸. 저는 그 세대의 이야기를 종이에서 찾고 싶었습니다. 우편물 보관소에서 어렵사리 꺼낸 국제 우편봉투 속에는 운송장 사본이 들어있었습니다. 원청과 하청 사이 오가는 수량, 납기, 검수도장. 놀라운 건 그 도장 속 날짜가 작업일지의 재가동 시각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죠. 여기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초등교실에서 시작된 읽는 힘이 공장으로 내려와 멈출 권한을 만들고 그 권한이 지킨 품질이 바깥의 신뢰를 얻어 달러로 돌아왔다. 이 구조가 우리가 일어선 설명서라는 것을요. 물론 이 페이지들 사이에는 늘 반대편 이야기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특수한 사례일 뿐 현실은 달랐어 라는 말. 그래서 저는 사람의 이름을 붙이려 합니다. 야간 문해반에 매일 지문을 찍던 최모 씨. 라인을 서슴없이 멈추고도 동료들과 함께 밤새 재작업하던 김 반장. 납기를 지켰다며 사막에서 회색 작업복을 적시던 박 기사. 그들의 이름을 적어 넣는 순간 문서는 사람의 체온을 얻습니다. 외신의 문단이 그리고 관청의 표가 놓친 건 바로 그 체온이었을지 모릅니다. 이제 첫 단추는 꿰었습니다. 학교, 공장, 바깥으로 이어지는 3개의 좌표가 맞췄고 그 사이의 길을 밝히는 작은 표식들도 손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장에서 저는 1960년대의 속도 실험으로 넘어갑니다. 울산의 첫 공업단지 착공일지, 독일로 떠난 광부와 간호사들의 송금 내역, 그리고 불가능하다던 수출 목표가 숫자로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을 원본 기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누군가의 한 줄 비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짧은 문장들, 출석, 정지, 재가동, 납기, 이 나라의 문장을 다시 썼다는 것을요. 그리고 여러분의 앨범 속, 서랍 속에도 그 문장이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찾아서 보내주세요. 우리는 그 조각들로 더 정밀한 지도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달력이 60년대로 넘어가자 기록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사진 속 얼굴들은 여전히 마르고 검었지만 어둠을 뚫는 불빛이 배경에 하나둘 박히기 시작했지요. 저는 취재 노트를 3갈래로 묶었습니다. 울산의 밤, 타국의 편지, 논란의 장. 이 셋을 잇다 보면 우리는 왜 빨라졌는가? 라는 질문에 답이 보인다고 믿었습니다. 먼저 울산입니다. 오래된 공장지대에 들어서면 아직도 기름과 쇳내가 스며 있습니다. 관리소에서 건네받은 낡은 작업 노트를 펼치자 손때가 진하게 밴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라인 옆 여백에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불량 발견 시 현장에서 멈춘다. 결제란도 복잡한 도장도 없었습니다.
멈추는 결정을 내린 사람의 이름과 서명만 단정히 놓여 있을 뿐. 저는 그 글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위에서 지시한 속도가 아니라 현장에서 책임지는 속도였으니까요. 우리는 흔히 빨랐다고만 말하지만 그 속도는 멈춤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에서 나왔습니다. 잘못을 본 눈이 스스로 브레이크를 잡고 다 함께 원인을 찾아 다시 돌리는 힘. 그 밤의 울산은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불빛이 늘어난 건 야근 때문만이 아니라 멈춘 뒤 다시 켜는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은 타국의 편지입니다. SN 기숙사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 뒷면, 병원 식당에서 급히 적은 메모, 고향으로 보내던 얇은 봉투들. 저는 그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목이 뜨거워집니다. 여기서는 나도 배우고 있어. 이번엔 조금 더 보냈어. 고향 공장에 꼭 쓸 수 있대. 거친 종이 위에 눌러 쓴 문장마다 땀과 소금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은행 장부의 흘림체는 차갑지만 편지의 문장은 따뜻하지요. 하지만 두세 개는 서로를 정확히 가리킵니다. 바다 건너에서 모은 돈과 기술이 강을 건너 공장으로 들어오고 그 공장에서 다듬어진 결과가 다시 소포가 되어 사진과 소문으로 돌아갑니다. 타국에서 숨을 아껴 모은 호흡이 울산의 배관 속으로 흘러들어 공기처럼 퍼졌다. 저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타향의 밤과 울산의 밤은 한 줄로 이어져 있습니다. 서로의 등을 떠받치며 이제 논란의 장으로 들어갑니다. 길거리의 구호가 쩌렁쩌렁하던 시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분노와 의심, 자존과 계산이 뒤엉켜 골목마다 파도가 일었죠. 그러나 공장 안쪽의 시간은 또 다른 리듬이었습니다. 문서철 속에는 도면 번역본이 줄로 묶여 있었고 오른쪽 여백에는 연필로 굵게 적힌 문장이 보였습니다. 그대로 베끼지 말 것, 우리 손에 맞게 고칠 것. 외부에서 들어온 규격을 복사하는 대신 맞춤으로 바꾸는 작업이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단위와 규격을 우리 공구와 손 크기에 맞추고 현장의 습관에 조정하는 일. 저는 그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졌습니다. 빨라지려면 먼저 내 방식으로 이해해야 하거든요. 그러니 이 시기의 빠름은 무작정이 아니었습니다. 빨리 배우고 더 빨리 자기 것으로 만드는 속도였지요. 그 선택들의 대가에 대해서도 기록은 말합니다. 멀리 파견된 이들이 남긴 흔적, 계약서의 굵은 서명, 납품 검사표의 까다로운 줄들. 마음으론 쉽지 않은 결정들이었지만 그 대가가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문서가 냉정하게 증언합니다. 야전 환경에서 요구된 기준은 공장 안의 기준을 끌어올렸고 그 기준은 다시 사람들의 손을 바꿔놓았습니다. 더 조심스럽게 자르고 더 꼼꼼히 맞추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과감히 멈추는 습관. 그게 쌓여 나중에 신뢰가 되었고 신뢰가 다음 계약을 데려왔습니다. 논란은 사람들 마음에 흔적을 남겼지만 공장의 책상 위에는 품질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꼭 기록해두려 합니다. 감정의 크기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결과가 분명 존재했으니까요. 이쯤에서 저는 사람 이름을 취재 노트에 적었습니다. 울산의 밤에 라인을 세우던 반장, 타북병동에서 손을 씻으며 편지를 쓰던 간호사, 번역 도면 위에 빨간 펜으로 표준을 고쳐 쓰던 엔지니어. 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 속도의 구조가 선명해집니다. 읽고, 판단하고, 함께 멈춘 뒤 더 나은 방법으로 다시 도는 순환. 그 순환을 굴린 건 거대한 구호가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내리는 작은 결심이었습니다. 지금 멈추는 게 낫다. 이 문장은 우리 손에 맞게 바꾼다. 오늘은 조금 더 보내본다. 그 작은 문장들이 모여 나라의 문장을 바꿨습니다. 방해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기록 창고의 문은 이유를 달리해 자주 닫혔고 오래된 작업일지는 보안이라는 말 뒤로 숨어버리곤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저는 길을 확신했습니다. 잘 숨기는 문서일수록 중심부에 있다는 직감 때문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한 장의 사진에서 힌트를 건졌습니다. 거대한 용광로 옆 구석에 작게 적힌 글씨, 무명 수첩 기준 적용.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름이 지워진 수첩, 라인을 멈출 권한과 절차를 현장으로 내려보내던 그 원문이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뜻이었죠. 다음 행선지는 포항입니다. 저는 그 수첩을 찾으러 갑니다. 누군가의 이름 없는 기록이 있었다면 우리는 한국식 속도의 핵심, 빠르면서도 정확한 방식을 손으로 만질 수 있을 겁니다. 혹시 화면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 글씨, 그 표지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회색 작업복 주머니에 쏙 들어가던 작은 공책, 틈만 나면 접어보던 빨간 표지. 서랍 속 앨범 사이에 남아있다면 사진을 보내주세요. 우리는 그 조각으로 지도의 빈칸을 메우겠습니다. 울산의 불빛은 한순간에 켜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멈추고, 누군가가 고치고, 누군가가 멀리서 숨을 보내오며 또 누군가가 우리 손에 맞게 바꾸었습니다. 그 느린 결심들이 겹치며 만들어낸 빠름, 그게 이 장의 결론입니다. 이제 그 빠름이 완벽주의와 맞닿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포항의 소음 속에서 이름 없는 수첩의 페이지를 열어보겠습니다. 용광로의 숨은 벽을 타고 올라와 가슴을 두드립니다. 포항에 도착한 첫날 귀가 금세 먹먹해졌습니다. 안내를 맡은 퇴직 반장은 나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훑더니 말없이 안전모를 하나 얹어주었습니다. 여긴 말보다 손이 먼저였지. 그는 그렇게 말하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거대한 철판이 들어오고 불꽃이 비처럼 흩어지는 통로를 지나 좁은 휴게실에 들어서자 벽에 갈색 얼룩이 보였습니다. 그 앞에 서서 반장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결심했어. 멈추자고. 우리는 창고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회색 캐비닛이 줄지어 선 있고 서랍 손잡이는 사람 손에 길들어 반짝였습니다. 반장이 한 칸을 열어 끈으로 묶인 공책 뭉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갈라진 표지 사이로 붉은 테두리가 단정했습니다. 숨을 고르고 펼치자 첫 장에 굵은 글씨가 눈에 박혔습니다. 현장은 멈출 권한을 가진다. 그 아래 손으로 그린 체크박스와 짧은 문장들이 이어졌습니다. 이상 발견, 즉시 중지, 원인 기록, 함께 확인, 재가동 후 책임 공유. 문장의 리듬이 이상하리만큼 침착했습니다. 여기에는 허락을 구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유를 적고 동료의 서명을 받고 같이 고치는 절차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손가락 끝으로 종이의 거친 결을 느꼈습니다. 방금 전까지 울리던 쇳소리와 달리 이 작은 공책은 조용히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휴게실에서 보았던 얼룩이 떠올랐습니다. 반장은 어깨를 움츠리며 웃었습니다. 겨울마다 손이 얼었거든. 펜이 말을 안 들 때가 많았지. 그래서였을까요? 글씨는 반듯하지 않았지만 멈추고 다시 켜는 과정만큼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페이지를 넘기며 속으로 셈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숫자 대신 문장의 순서를 눈으로 바꾸어 읽었습니다. 멈춤, 기록, 합의, 수정, 재가동. 이 5단어가 포항의 굉음보다 무거운 규칙이었음을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캐비닛을 더 들추려던 순간 반장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그는 화면을 잠깐 비치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보존실에서 연락 왔대. 더는 이미 연락 못한대. 익숙한 이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기록을 잠가온 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공책을 묶어 제자리에 돌려놓고 창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틈이 닫는 소리가 이상하게도 길게 들렸습니다. 실망을 삼키려던 내 앞에 반장이 다시 멈춰섰습니다. 공식 창고 말고 다른 데가 있어. 해질녘 우리는 시내 외곽의 작은 단층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잔기침 섞인 목소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른 할머니가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식탁 위 꽃무늬 보자기 속에서 또 다른 붉은 표지가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이 이름을 안 적으려고 해서 그냥 무명수첩이라고 불렀지. 할머니의 말은 담담했습니다. 공책을 연 순간 공장 창고에서 본 문장들이 더 거칠고 더 가까운 손글씨로 살아났습니다. 관리자 부재 시 작업자는 스스로 판단한다. 문제로 남기지 말고 문서로 남길 것. 끝 페이지에는 낯익은 문장이 또렷했습니다. 빠르게는 누구나 한다. 정확하게 빨리 하는 건 우리가 한다. 나는 그 문장을 입술로 따라 읽었습니다. 한 글자마다 현장의 체온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싱크대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상자에 더 있어. 다만 그는 잠시 말을 고르고 덧붙였습니다. 이거 공개하면 불편해할 사람들이 있대. 예전에 누가 찾아와 그랬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내 전화도 울렸습니다. 무단 열람 중지 요청, 협조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 복수의 메시지가 연달아 도착했습니다. 화면 속 문장들은 단호했지만 내 손안의 종이는 따뜻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고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규칙입니다.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날 밤 나는 수첩의 문장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멈추는 이유를 적어두는 습관,
혼자 결정하지 않고 곧장 동료의 서명을 받는 예의, 재가동 뒤 함께 책임을 나누는 방식. 우리는 오랫동안 빨랐다는 말만 기억했지만 이 수첩은 속도와 품질이 타협이 아니라 한 몸이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마지막 장 구석에 작은 글씨가 박혀 있었습니다. 이 규칙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 현장의 것이다. 나는 그 문장을 메모장 첫 줄에 옮겨 적었습니다. 내일 대면이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기록을 잠근 사람에게, 그리고 그 기록으로 버텨온 사람들에게. 집을 나서며 할머니가 수첩을 조심스레 다시 싸주었습니다. 다음에 가져가요. 오늘은 사진이면 됐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나서는 발뒤꿈치에 용광로의 잔열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중간 전화는 그 밤에 완성됐습니다. 이제 규칙은 손에 들어왔고 저쪽의 방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음 장에서 나는 조각들을 한 화면에 올릴 겁니다. 교실의 출석부, 라인의 수첩, 사막에서 돌아온 편지, 그리고 기록을 잠근 사람의 책상 위에 그 화면을 펼쳐 보일 겁니다. 기적이라는 말이 줄어드는 자리에 사람의 문장이 또렷해지는 과정을 함께 보시죠. 밤새 찍어둔 수첩 사진을 모니터에 띄워놓고 저는 책상 위에 3가지 더미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교실의 종이, 라인의 공책, 사막에서 온 봉투. 3더미를 잇는 선을 그리려면 먼저 각각의 숨을 들어야 했습니다. 손끝으로 종이의 결을 만지고 여백의 얼룩을 더듬고 구겨진 모서리를 펴며 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들 이야기 한 화면에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더미는 교실입니다. 야간 문해반 출석부를 다시 펼치자 잉크 번진 이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름 옆에는 글자를 대신해 눌러 찍은 지문이 남아 있었고 어떤 칸에는 선생님의 덧붙임이 보였습니다. 낭독 가능, 계약서 읽기 연습 필요. 저는 그 메모를 확대해 화면 왼쪽 상단에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초등학교 배치도를 배치했습니다. 빈 땅에 덩그렇게 찍힌 빨간 점들. 빵 대신 책을 고른 선택이 실제로 어디에 내려앉았는지 보여주는 좌표들이었죠. 여기에 짧은 육성을 얹었습니다. 퇴직 교장님의 목소리. 글자를 알면 살 길이 보였어. 글자는 제게 길을 열어주는 열쇠처럼 들렸습니다. 두 번째 더미는 라인입니다. 무명 수첩의 핵심 문장을 가운데에 크게 띄웠습니다. 현장은 멈출 권한을 가진다. 그 아래로 체크박스가 줄지어 이어졌습니다. 이상 발견, 즉시 중지, 원인 기록, 함께 확인, 재가동, 책임 공유. 저는 각 항목을 투명하게 겹쳐 보이도록 자막을 만들었습니다. 멈추기 위한 말과 다시 돌리기 위한 말이 섞여 하나의 호흡을 이루게. 그리고 공장 작업 노트의 여백에서 되풀이되던 문장도 오른쪽에 붙였습니다. 그대로 베끼지 말고 우리 손에 맞게 고칠 것. 이 문장 덕분에 한국식 속도의 윤곽이 선명해졌습니다. 빨라지기 위해 멈추고 멈춘 뒤 더 나은 방식으로 다시 움직이는 일. 흉내가 아니라 맞춤. 그 맞춤의 기록을 저는 화면 가운데에 두었습니다. 세 번째 더미는 사막입니다. 모래빛이 스민 봉투에서 운송장 사본과 짧은 편지들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보냈어. 고향 공장에 꼭 쓰인다네. 화면 아래에는 출발지와 도착지의 도장을 나란히 붙였습니다. 한쪽에는 햇빛 아래 흔들리는 글씨, 다른 한쪽에는 납품 창구의 무뚝뚝한 서명. 멀리서 모은 숨이 배관 속 공기로 변한다는 제 표현이 과장처럼 들리지 않도록 저는 편지의 줄 간격을 그대로 살려 띄웠습니다. 빠르게 달려온 돈과 기술이 어디에 박혔는지 눈으로 따라가도록. 이제 구성입니다. 화면을 세로로 3등분해 왼쪽에 교실, 가운데 라인, 오른쪽에 사막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얇은 선 하나를 그었습니다. 선 위에 작은 점들을 찍어 3가지 기록의 말들이 서로 응답하는 지점을 표시했습니다. 낭독 가능과 도면 번역, 즉시 정지와 검수 강화, 재가동과 납기 도장. 단어들이 나란히 놓이자 문장 사이에 보이지 않던 다리가 떠올랐습니다. 읽는 힘, 멈출 권한, 신뢰의 도장. 그간 감정으로만 떠올렸던 흐름이 종이와 먹물로 분명한 경로를 갖추는 순간이었습니다. 증거가 정리될수록 방해의 그림자도 짙어졌습니다. 기록 보존실에서 열람 중지 통보가 팩스로 들어왔고 협의회 이름이 적힌 공문에는 낯익은 서명이 또렷했습니다. 저는 화면 아래에 작은 시계를 띄웠습니다. 공개 대면 날짜까지 남은 날을 세는 시계.
이번에는 우리가 시간을 미루지 않겠다는 표시였습니다. 동시에 증언자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교장님은 출석부 원본의 보안사본 제공을 약속했고 공장 휴게실의 할머니는 무명수첩을 전시 가능하도록 표지 보호 필름을 붙여두겠다고 했습니다. 타국 병동에서 돌아온 간호사는 녹음 인터뷰에 동의하며 짧은 문장을 남겼습니다. 우리도 배웠고 그래서 보탰어요. 저는 그 문장을 화면 상단에 예약해 두었습니다. 절정의 장면에서 첫 음으로 울리게, 반격에는 목소리의 조율도 필요했습니다. 저는 말의 톤을 3가지로 나눴습니다. 기록을 설명할 때는 낮고 평평하게, 방해의 메커니즘을 말할 때는 짧고 단정하게, 사람의 이야기를 꺼낼 때는 한 박자 길게. 시니어 시청자분들이 숨을 쉬며 따라오실 수 있도록 문장을 짧은 떨림과 긴 호흡으로 교대시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준비, 검증. 문서의 이미지 뒤에 촬영 일시와 보관 위치를 숨은 자막으로 넣고 페이지 모서리의 찢김과 얼룩도 그대로 살렸습니다. 누구도 합성이라는 쉬운 말을 못 꺼내게. 남은 일은 문 여는 사람들을 무대 앞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기록을 잠근 쪽, 기록으로 버텨온 쪽, 기록을 매개로 사실을 나르는 쪽, 셋이 한자리에 서야 온전한 대면이 됩니다. 초청장은 공문 형태로 보냈습니다. 공손하지만 분명하게, 추측이 아닌 문서로 이야기합시다. 회피가 오면 화면에 빈 의자를 비출 생각입니다. 그 빈자리가 오히려 많은 말을 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한 줄의 문장을 손바닥에 적었습니다. 기적이란 말이 빠지면 무엇이 남는가? 내일이면 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교실의 연필 자국, 라인의 멈춤 메모, 사막 봉투의 주름이 한 화면에서 서로를 증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면을 그들의 책상 위에 올려둘 겁니다. 기록을 잠근 손이 더 이상 고개를 돌릴 수 없게. 창밖이 밝아올 무렵 저는 영상의 첫 장면을 테스트했습니다. 흑백 사진 위로 교실의 분필가루가 날리고 수첩의 문장이 하나 둘 겹치고 마지막에 우체국 도장이 툭 찍히는 소리. 그 소리 위에 제 목소리가 얹힙니다. 우리는 빠르게가 아니라 정확히 빠르게 배웠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다음 장, 폭풍 전야. 문이 열릴 것이고 누군가는 들어올 것이며 누군가는 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문서가 이미 서 있으니까요. 대면 날짜를 정해두고 하루, 둘 지나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같은 바람인데도 문서 위에 내려앉는 먼지가 더 무거워졌달까요? 아침마다 모니터를 켜면 메일 한 맨 위에 참석 어려움이라는 제목이 2~3개씩 올라와 있었습니다. 문장들은 비슷했습니다. 바쁘다, 절차가 필요하다, 내부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 말끝마다 단단한 벽돌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 느낌이었죠. 그럴수록 저는 속으로 하나씩 체크했습니다. 빈 의자가 생길 자리를 화면에 미리 만들어두자. 그 자리는 말하지 않아도 많은 걸 이야기할 테니. 장소는 시청 대강당으로 잡았습니다. 낮에는 주민 모임이 열리는 곳, 밤에는 음악회가 열리던 무대. 계단을 내려가며 불을 켜자 벽면에 나무 결이 떠올랐습니다. 기술 감독이 의자를 늘어놓고 무대 앞에는 긴 테이블이 놓였습니다. 가운데에 자리표를 올리고 양 옆에는 문서 카메라와 스크린을 세웠습니다. 스크린 테스트를 할 때 저는 일부러 밝기를 낮췄습니다. 흑백 사진의 질감, 수첩의 잉크 얼룩, 봉투의 주름이 그대로 살아나도록. 기술 감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멀리 앉아도 글씨가 살아 움직입니다. 리허설은 3차례 가졌습니다. 먼저 목소리 연습. 기록을 설명할 때는 숨을 낮게 끌고, 방해의 메커니즘을 말할 때는 단정히 끊고, 사람의 이야기를 꺼낼 때는 한 박자 길게. 그리고 문장 배치. 화면 왼쪽에 교실의 메모, 낭독 가능을 띄우고, 가운데에 라인의 문장, 현장은 멈출 권한을 가진다. 오른쪽에 사막 봉투의 문장, 이번엔 조금 더 보냈어를 겹쳤습니다. 세 문장이 함께 보이는 순간 강당의 빈 좌석들이 잠시 숨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정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커다란 슬로건보다 짧은 생활의 문장이 더 깊이 들어가는 법이니까요. 연락망도 다시 훑었습니다. 퇴직 교장에게는 이동을 도와드릴 차량을 붙이고, 공장 휴게실의 할머니에게는 표지 보호 필름이 잘 붙었는지 확인 전화를 드렸습니다.
타국 병동에서 돌아온 간호사와는 영상 연결 시간을 맞췄고 통신 상태를 3번 점검했습니다. 혹시 끊기면 인터뷰 녹음으로 이어받을 수 있게 파일을 2벌 준비했습니다. 증인 보호도 잊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이름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분들은 자막에 직업만 표기하고 육성은 약간 낮춘 음으로 변환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직도 불편한 이야기라는 걸 알기에 말의 길을 더 안전하게 깔아두는 게 제 몫이었습니다. 그 사이 압박의 문장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명예를 훼손하면 법적 책임을 지라. 무단 사용 자료를 즉시 철회하라. 발신인은 여러 명이었고 문장들은 서로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공문 파일을 언어의 껍질로만 읽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짜 우려가 무엇인지 그 사이를 읽어야 했으니까요. 대체로 두려움은 비슷했습니다. 지난 시간을 한 줄로 정의해 두었던 문장이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그 문장을 붙들고 누렸던 자리. 저는 답장을 간단히 보냈습니다. 추측이 아닌 문서로 이야기를 나눕시다. 자리와 마이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날 밤 강당을 다시 찾았을 때 무대 위 조명이 고요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 하나를 무대 앞에 빼내 빈 의자라 적힌 표차를 올렸습니다.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누가 앉든 누가 비우든 그 자리 자체가 현장의 공백을 상징하도록. 의자를 내려놓자 이상한 평정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오든 안 오든 문서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야간 문해반의 글씨, 라인에서 굳게 눌러 쓴 서명, 타국의 봉투에서 날아든 문장. 그들은 시간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죠. 그날 밤의 마지막 준비는 손의 동선이었습니다. 어떤 페이지를 얼마나 오래 보여줄지, 어떤 문장을 입으로 따라 읽을지, 언제 멈춰 침묵을 둘지. 저는 스톱워치 대신 심장 박동을 세웠습니다. 한 문장을 띄우고 하나, 둘, 셋. 숨을 들이키고 다시 하나, 둘. 노 교장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대목에서는 살짝 고개를 숙이고 수첩의 즉시 정지가 화면에 나타날 때는 손바닥을 펴 멈춤을 함께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말과 손이 같은 방향을 가도록. 집에 돌아오는 길 휴대전화 화면에 낯선 이름이 떴습니다. 오래전 내 기사에서 한국을 비관적으로 썼던 외신 기자였습니다. 그는 서툰 한국어와 유창한 영어를 섞어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오래 했습니다. 그때 만났던 익명 취재원 기억하죠? 그가 당신이 말하는 무명 수첩을 들고 있었어요. 그가 제게 보여준 페이지 아직도 선명합니다. 원하신다면 내일 영상통화로 증언하겠습니다. 순간 골목의 가로등이 더 밝아진 듯 했죠.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필요합니다. 오래 기다린 말이니까요. 강당으로 돌아온 새벽, 저는 스크립트를 조금 고쳤습니다. 외신 기자의 영상 증언을 중간부에 배치하고 그가 기억하는 익명 취재원의 손동작, 수첩을 펼치고 왼쪽 모서리를 엄지로 톡톡 두드리던 습관을 자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 습관이 어떤 확신처럼 보였다는 말도 함께. 그렇게 되면 화면 속 수첩과 현장의 몸짓이 한 번 더 겹칠 겁니다. 말보다 강하게. 해가 떠오르기 직전 마지막으로 입구 동선을 점검했습니다. 증인자들은 옆문으로 들어와 바로 대기실로 이동하고 초대받은 쪽은 정문으로 안내해 신분 확인 뒤 무대 가까운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혹시 모를 소란에 대비해 안내 봉사자들에게 침묵으로 길 열기라는 간단한 수칙을 건넸습니다. 소리가 커질수록 안내 손짓을 더 단정히, 더 느리게 하라는 뜻. 기록을 다루는 자리에 소음이 이기지 못하게. 창문이 푸르게 밝아올 때쯤 강당의 공기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의자들을 한 번 더 둘러보고 빈 의자 표찰이 잘 보이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을 펴서 무명 수첩의 문장을 조용히 따라 읽었습니다. 현장은 며칠을 기다리지 않는다. 현장은 지금 멈추고 지금 고친다. 이 문장을 가진 자리라면 오늘 어떤 얼굴이 오더라도 혹은 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분명했습니다. 기적 대신 절차, 선동 대신 문장, 고함 대신 서명. 문 밖에서 첫 발소리가 났습니다. 안내문의 경첩이 가볍게 울렸고 복도를 지나오는 구둣굽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목을 한번 가다듬고 스크린의 밝기를 조금 더 끌어올렸습니다. 가로등이 꺼지고 조명이 켜질 시간. 폭풍은 소리로 오지 않았습니다. 문서가 빛을 받는 순간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로도 가릴 수 없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자리에 앉아 첫 페이지를 여는 일.
강당의 조명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스크린은 이미 예열을 끝낸 듯 미세하게 숨을 쉬고 있었고, 무대 앞 길게 놓인 테이블에는 이름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가운데 빈 의자, 표차례는 아무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왼편에 퇴직 교장과 공장 휴게실의 할머니가, 오른편에 병동에서 돌아온 간호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객석 뒤편에는 카메라 3대가 고개를 끄덕이며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요. 첫 화면은 교실의 출석부였습니다. 잉크 번진 이름들 사이로 선생님 필체에 메모가 나타났습니다. 낭독 가능. 저는 그 단어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건 칭찬이자 허가였죠. 읽어도 된다는 허가. 오늘의 첫 문입니다. 이어서 화면 중앙에 무명수첩의 페이지가 크게 떠올랐습니다. 굵은 글씨. 현장은 멈출 권한을 가진다. 저는 손바닥을 펴들어 그 문장을 따라했습니다. 객석의 숨이 한 번 모였다가 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사막 봉투가 나타났습니다. 구겨진 모서리, 흔들린 글씨. 이번엔 조금 더 보냈어. 세 문장이 나란히 놓이자 강당의 공기가 한음 내려앉았지요. 이제 서로를 모르는 세 문장이 어떻게 같은 이야기가 되는지 보시겠습니다. 문서 카메라가 라인 작업 노트로 이동했습니다. 여백에 적힌 절차가 한 줄씩 확대됐습니다. 이상 발견, 즉시 정지, 원인 기록, 함께 확인, 재가동, 책임 공유. 저는 각 단어를 말할 때마다 스크린 하단에 교실의 메모와 운송장의 도장을 번갈아 띄웠습니다. 낭독 가능 옆에 도면 번역 완료가, 즉시 정지 옆에 검수 강화가, 재가동 옆에 납기 준수가 붙었습니다. 문장들이 서로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타임라인을 만들자 객석 뒤에서 아주 작은 감탄이 흘렀습니다. 그때 오른편 출입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2명 들어왔다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들은 앞줄로 안내받았지만 빈 의자 바로 옆에서 서로 눈을 마주치고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굳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는 여전히 문서에 붙어 있었고 문서가 이미 말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이 기록의 목격자를 모시겠습니다. 스크린에 작은 창이 열리고 해외에 낡은 서재가 비쳤습니다. 오래전 한국을 비관적으로 썼던 외신 기자가 화면 중앙에 앉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을 하나의 숫자로만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때의 취재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기억을 더듬듯 공중에서 왼쪽 아래 모서리를 2번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분은 수첩을 펼칠 때 항상 이 동작을 하셨죠. 페이지를 흔들며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멈추는 게 우리를 살립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압니다. 스크린에 무명 수첩 이미지가 확대되며 모서리에 다른 자국이 또렷해졌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에서 웅성거림이 스쳤습니다. 기억과 문서가 같은 곳을 가리키는 순간이었죠. 저는 준비해둔 원본 운송장을 꺼내 문서 카메라 위에 올렸습니다. 붉은 도장, 서늘한 필압, 그리고 그 옆에 작업 노트에 재가동 기록을 겹쳤습니다. 날짜가 맞물리고 시간의 간격이 겹쳤습니다. 저는 추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더 정확한 때가 있으니까요. 객석의 누군가가 아주 낮게 맞네 라고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이윽고 스크린 하단에 작게 적힌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추측이 아닌 문서로. 이제 대면의 순서였습니다. 저는 테이블 중앙 빈 의자 앞에 마련해둔 마이크를 가리켰습니다. 기록 보존을 담당하신 분들께 자리를 드립니다. 이 문서를 부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왜 열람 제한이 반복되었는지, 왜 출처 표기가 사라졌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객석의 시선이 한꺼번에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둘 중 하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뒤편에서 누군가 기침을 했고 강당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대신 현장이 답했습니다. 퇴직 교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밤마다 가로등 아래서 읽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서류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읽을 수 있었으니까요. 이어 공장 휴게실의 할머니가 첨천히 수첩을 들어 보였습니다. 우린 허락을 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이유를 적고 같이 고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호사가 화면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멀리서 보낸 숨이 거기 닿았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세 사람의 목소리가 한 줄로 이어지자 빈 의자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자리를 비운 자가 아니라 자리를 만든 사람들이 무대를 채운 셈이지요. 저는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표가 하나, 수치 대신 문장만 있는 표였습니다. 왼쪽 칸에는 낭독 가능, 가운데 칸에는 즉시 정지, 오른쪽 칸에는 납기 준수. 표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이 세 문장이 겹치는 곳, 신뢰.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건 빠름의 비밀이 아닙니다. 멈춤의 용기, 기록의 예의, 합의의 습관입니다. 이 셋이 같은 페이지에 있을 때 기적이라는 말은 자연히 자리를 비웁니다. 그 말을 끝내자 강당 뒤편에서 누군가 빠르게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빈 의자 표차를 살짝 뒤집었습니다. 뒷면에는 네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누구든 앉으라. 비난이 아니라 초대라는 뜻이었죠. 문을 걸어 잠근 손이라도 열고 들어와 설명할 수 있다면 오늘의 자리와 내일의 방법은 함께 만들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외신 기자가 한 줄을 남겼습니다. 그때의 기사로 상처 입은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오늘 저는 제 문장을 고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스크린에는 무명수첩의 마지막 문장이 크게 떠올랐습니다. 빠르게는 누구나 한다. 정확하게 빨리 하는 건 우리가 한다. 조명이 천천히 내려오고 객석에서 조용한 박수가 퍼졌습니다. 손바닥이 부딪히는 소리보다 먼저 종이들이 서랍 밖으로 나오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대면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일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이 기록들을 어디에 어떻게 남길지 결정합니다. 숨겨진 문서를 빛으로 옮기고 훼손된 이름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공식의 절차로 반복시키는 일. 복로의 끝이 아니라 표준의 시작. 그 자리로 함께 가겠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강당은 오래된 책 냄새와 박수의 잔향만 남았습니다. 빈 의자 표차를 떼어 가방에 넣고 나오는데 대기실 문틈으로 사람들 목소리가 번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내 어머니도 밤마다 가로등 밑에서 글재를 배웠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우리 아버지는 불량이면 라인을 서슴없이 세우던 사람이라며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오늘의 풍로가 어제의 누군가를 울리지 않게 하려면 이제부터는 치유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소란이 아니라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 우선 우리가 모은 무명수첩은 보호 처리를 마쳐 국가기록원의 기증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표지에 찢긴 모서리는 그대로 두고 필압과 잉크의 번짐만 안정화했습니다. 기록은 흠없이 반짝이는 것보다 손때와 고집이 남아있을 때 더 많은 말을 하니까요. 출석부와 작업 노트, 사막 봉투의 원본들은 각각의 주인과 상의해 복제본 전시, 원본 보존의 원칙을 정했습니다. 이름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분들의 흔적은 익명으로, 그러나 삭제되지 않도록 남겼습니다. 숨은 손이 나라를 움직였다는 사실이 앞으로도 지워지지 않게. 시청은 기록 창구의 열람 절차를 투명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부의 위치와 담당자의 이름, 신청과 반려의 사유가 공개되고 외부 연구자에게도 일정 조건 하에 열람이 허용됩니다. 어떤 문장이 오랫동안 한 반향만 가리킨 이유를 되묻는 일이 더 쉬워질 겁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무대에 서지 못한 이들에게도 말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달 같은 강당에 현장의 언어, 구술 체력 부스를 엽니다. 야간 문해반의 낭독, 라인 정지의 손짓, 사막 바람 속 편지의 떨림. 그 목소리들을 파일 이름 하나하나에 붙여두겠습니다. 기록은 종이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숨이 들어가야 비로소 책장이 됩니다. 마음의 정리도 했습니다. 외신 기자는 영상통화가 끝나고도 한참을 남아 내 문장을 고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부탁했습니다. 당신의 새 문장을 오늘의 자료와 함께 원문 옆에 붙이자. 평가가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고백의 문장은 다음 독자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줍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서재의 노란 스탠드 아래에서 짧은 문단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이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틀렸을 수 있다고 말하는 태도, 그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할 절차의 일부니까요.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수첩을 어루만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공책은 누구의 것도 아니고 모두의 것이지. 저는 그 말에 대답 대신 약속 하나 얹었습니다. 앞으로 이 채널은 기적이라는 단어를 쉽게 쓰지 않겠습니다. 대신 읽고 멈추고 함께 고친 흔적들을 더 찾아 보여드리겠습니다.
빠름을 자랑하기보다 정확하게 빠른 방식을 나누겠습니다. 누군가가 서랍에서 꺼내온 작은 종이가 국경을 넘어 생각을 바꾸는 순간까지 오늘처럼 문서가 말을 하도록 도울 겁니다. 이제 카메라를 끄기 전에 여러분의 차례를 조용히 건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집안의 서랍과 앨범을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야간 학교의 출석표, 공장 휴게실에서 돌리던 공책, 먼 데서 온 봉투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사진으로 남겨 댓글에 사연과 함께 붙여주세요. 한 사람의 작은 문장은 다음 사람의 길잡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가족과 지인에게 공유해주세요. 부모님과 자녀, 손주와 손잡고 함께 보면 더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자료와 기억으로 커집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록 복원과 공개를 이어가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숫자를 늘리려는 마음이 아닙니다. 문을 더 크게 열기 위한 열쇠가 필요해서입니다.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남기고 싶습니다. 유리 진열장 너머로 붉은 표지가 놓여 있고 그 앞에서 한 아이가 천천히 글자를 읽습니다. 현장은 멈출 권한을 가진다. 아이가 고개를 들어 웃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은 한 권의 낡은 공책이 아니라 멈출 줄 아는 용기와 다시 돌릴 줄 아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니 기억해 주세요. 기적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절차와 예의, 연습과 합의가 쌓인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그 이름을 계속 불러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은 하루 당신의 서랍이 누군가의 내일을 밝히길, 그리고 이 기록의 길을 함께 걷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의 한 문장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당신의 문장이 또 하나의 사용 설명서가 됩니다.